9살의 어린 왕자 김태양군은 5살 때 유리엘 대천사로부터 곤충과 새와 동물과 텔레파시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8가지의 질문과 김태양군의 답변을 통해 동물들의 사후세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 23번째 질문입니다. 땅콩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전에 오랫동안 함께 해준 아빠와 엄마에게 어떤 인사말을 해주었나요? 안녕, 아빠. 나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더라도 건강하게 잘 지내. 그리고 잘 가르쳐줘서 고마워.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줬어. 고마워.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어. 아빠가 나에게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 땅콩이는 인사를 하고 나서 잠시 후 자기 육체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땅콩이의 영혼이 방울이랑 둘이 나란히 이야기하면서 달을 향해 걸어가는 걸 보았어요. 땅콩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던 밤에 보름달이 엄청나게 컸고 낮게 떠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키가 큰 땅콩이는 성큼성큼 걸어가고 몸집이 아주 작은 방울이는 총총걸음으로 걸어갔어요. 24번째 질문입니다. 땅콩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후 땅콩이와 친하게 지냈던 까망이는 외로워하지 않나요? 땅콩이를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까망이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서 덜 외로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까망이는 땅콩이와 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땅콩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나서도 까망이는 땅콩이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생각이 많아요. 25번째 질문입니다. 반려동물은 보호자가 지어준 자신의 이름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반려동물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린 왕자님과 함께 살고 있는 닥스 훈트종의 까망이는 여자인데 남자 이름 같아요. 까망이는 자신의 이름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궁금해요. 반려동물은 보호자가 지어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면 이런 행동을 해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와요. 그런데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러도 다가오지 않고 짖곤 해요. 현관문을 열어두었을 때 밖에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물기도 해요. 어떤 강아지는 사료를 정해진 시간에 주지 않으면 보호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물어뜯는 일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자기 이름이 어색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26번째 질문입니다. 어린 왕자님은 고양이나 강아지 외에도 아주 먼 곳에 있는 동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북극에 살고 있는 북극여우와 북극곰과도 대화할 수 있는지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지구를 넘어서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북극여우와 북극곰과도 대화 가능해요. 저에게 가끔 인사를 해오고 말을 걸어요. 저한테 자꾸 얼음이 녹아서 자기들이 죽을 것 같다고 무섭다고 했어요. 지금은 숲속 어딘가에 살고 있는 붉은 여우가 말을 걸어와요. 안녕, 오늘 뭐 해? 이렇게 간단한 인사도 해요. 우리처럼 길게 인사하거나 안부를 묻곤 하지 않아요. 특히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날이나 특별한 날에는 저와 많은 대화를 하고 놀고 해요. 주로 혼자 있을 때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 혼자 있어도 안 심심해요. 동물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27번째 질문입니다. 어린 왕자님 집에 육지거북이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이 라엘과 체리인데 그 둘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나요?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엘과 체리도 대화를 해요. 우리와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 동물들도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처럼 가벼운 이야기도 할 때도 있고 깊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저희 집에 라엘이 처음 왔을 때 좁은 사육장에 갇혀 있었어요. 물론 아빠가 자주 꺼내서 거실에서 산책하게 해주었지만요. 그런데 체리가 우리 집에 오고 나서 아빠가 편백나무로 만들어진 커다란 사육장을 마련해 주었어요. 라엘과 체리가 넓은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라엘이 체리에게 내 덕분에 넓은 집에서 살게 되어 고맙다고 했어요. 원래는 둘이 안 친했는데 그 후로 둘이 빠르게 친해졌어요. 자주 라엘이 체리의 몸 위로 올라타곤 해요. 그리고 라엘이 몸으로 체리를 밀어붙여요.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라엘이 체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그렇게 놀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28번째 질문입니다. 동물들도 거짓말하나요? 동물은 너무나 순수해서 거짓말을 안 해요. 솔직하게 말해요. 그런데 소와 돼지, 말은 자주 거짓말을 해요.
그 이유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예민해서 그래요. 이 이야기는 닭이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쉿, 여러분만 아세요. 비밀이에요. 29번째 질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차에 치여 죽은 고양이나 강아지, 노루나 고라니를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로선 억울하게 죽은 것인데 자신을 죽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나요? 저도 아빠, 엄마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가끔 도로에 동물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동물들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전생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인 사람을 기억하면서 미워하곤 해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치일 당시에 무섭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동물은 천국에 가기 전에 잠시 휴게소와 같은 곳에서 머물게 돼요. 그곳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살았던 지상계로 왔다 갔다 하곤 해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후 천국으로 떠나게 돼요. 천국에 도착하게 되면 천사들이 전생의 기억을 모두 리셋시켜줘요. 그래서 자신이 지상계에서 살면서 겪었던 자동차 사고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해요. 천국에서 다른 동물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30번째 질문입니다. 수족관에 가면 돌고래들이 좁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곳에 갇혀 있는 돌고래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에게 돌고래가 텔레파시로 말하기를 좁아서 불편하다고 해요. 넓은 바다로 나가서 마음껏 헤엄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돌고래들이 수족관 안에서 튜브로 된 공으로 피구를 할 수 있어서 덜 심심하다고 해요. 수족관에 가면 돌고래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의 모양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회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수족관을 만든 사람이 돌고래들이 친구들과 피구와 같은 공놀이를 할 수 있게끔 배려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돌고래는 자신을 돌봐주는 사육사와 교감할 수 있어요.